안녕하세요. 청년 노동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신 분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십니다. 오늘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 저희 전주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저희 센터가 어떤 곳인지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2015년도 10월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라고 해서 그것이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 5월에 개소를 하게 된 센터고요. 또 이 센터가 광주시에 전국 최초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개소가 되었는데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리고 알바 피해 당하는 경우에도 구제 활동을 해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여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좀 최근에는 어떤 사업들을 좀 하셨는지 잠깐 짧게 소개 한번. 저희 센터는 이제 크게는 정책, 홍보 및 캠페인, 상담,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를 해가지고 올 한 해 이제 정책은 어떤 것들을 좀 발굴하고 의제화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서 노동인권 의식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식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은 저희가 매 700여 건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제 알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고 구제까지 좀 연결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쪽으로는 시교육청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교육을 하는 형태인데 강사단에 양성을 하고 이제 고소 심화 과정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서 이제 해마다 달라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제라든지 법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심화 보수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청소년 노동에서 나타나는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최근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노동인권 문제들, 과제들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이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는 주요하게 이제 근로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많다, 그리고 고용의 질이 나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감소를 하면 가장 먼저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이 취약계층 노동자, 이제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 중에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알바 형태 노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도 이제 21살, 22살의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숙련된 알바를 구한다라고 해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 알바를.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그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토바이 배달업이라든지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제 수당만을 지급받는 그러한 식의 노동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까 고용 형태라든지 그 임금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예전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알바 그 노동의 화두였어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알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최저임금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관심도 많이 이제 이해도 같은 것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제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는 지수당을 이제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사업주분들도 이제 주휴수당에 대한 노동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사업주분들이 이러한 이제 노동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면에 부작용으로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이 훨씬 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청년 노동자들 중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이제 일을 하는 비율이 알바 노동만 따져봤을 때예요. 절반 이상이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고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청소년 노동도 이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년 노동자들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형태로 해서 한 개의 알바가 아니라 두세 개의 알바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작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계각층에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주휴수당을 없애자.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을 최저임금에 더 증가를 시키자. 아니면 기본급 하자. 이러한 논의들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주휴수당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차별적인 요소이고 주휴수당이 최초에 생긴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요구 추이를 임금이나 휴일을 보전을 하자라는 성격으로 주휴수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받을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법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